클라이언트 소켓과 서버 소켓을 위한 코드를 다 입력을 했고요.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권한이 있어야 우리 네트워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을 열고요. 여기에 uses permission enter, internet enter, 그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하면 권한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권한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고,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앱을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실행이 됐죠? 자, 이제 앱을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되면 화면이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겠죠. 우리가 화면 만든 것처럼 상단이 클라이언트, 하단이 서버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글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헬로우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헬로우라고 하고 입력하고 전송. 반응이 없죠? 자, 우리가 서버는 서버 시작을 눌러야 서버가 동작을 하겠죠. 서버 시작 누르고요. 다시 전송 해봅니다.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 연결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클라이언트가 연결은 됐는데 전송한 정보가 나오진 않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에러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로그캣을 열고요. 위쪽으로 한번 가보죠. 저기 가보면, 자, 에러가 표시가 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에러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뭐 에러가 특정한 게 잘 보이지 않죠? 자, 다시 요거를 삭제를 하고, 자, 전송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에러가 잘 안 떨어지네요. 그죠? 자, 이거를 잠깐 살펴보면, 자, 우리 그 책에서 얘기한 거하고 약간 다른 점이 여기 확인이 되네요. 그죠? 자, 우리 스레드로 생성을 했잖아요. 클라이언트나 서버가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우리가 화면에다가 출력을 할 때 프린트LN 사용을 하는데, 이 프린트LN 안에서 자, 핸들러 쓰지 않고 바로 접속을 했죠. 책에서는 핸들러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핸들러를 사용하도록 이 부분을 추가로 더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핸들러라고 하는 거, 메인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핸들러를 이쪽에서 객체로 하나 만들어 보죠. 핸들러 이퀄 뉴 핸들러라고 하고요. 자, 핸들러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렇게 뜨죠. Alt 엔터 키치고 안드로이드 OS 밑에 있는 핸들러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LN 쪽으로 와서 저 핸들러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하죠. 자, 핸들러.post라고 하고 new runnable 엔터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요 코드가 이 run 메소드 안쪽으로 오도록 만들어 보면 되겠죠. 여기 세미콜론 넣고요. 데이터가 이제 runnable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접근이 안 돼서 빨간 줄이 보입니다. 여기다가 final 붙여주면 쉽게 접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화면이 뜨겠죠. 자, 그럼 서버 시작 먼저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hello 입력을 하고, 자,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전송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버 쪽에서만 로그를 출력했지만 여러분이 필요하면 클라이언트 쪽에도 이 아래쪽에다가 자, 로그 출력할 수 있도록 자, 스크롤 뷰하고 텍스트 뷰 추가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클라이언트 쪽 로그를 출력해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그걸 추가로 더 출력해 보면 더 재미가 있겠죠? 자, 여러분 직접 그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켓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 서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네트워킹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어떤 언어든 네트워킹을 할 때 가장 기본인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썼는데요.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 객체라고 하는 건 자바 객체를 의미하는 거라서 실제 서버가 자바가 아닌 뭐 C나 노드.js나 뭐 이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PHP거나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바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걸로 바이트 배열로 바꿔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주로 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게 요즘의 네트워킹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소켓이라고 하는 건 일일이 우리가 이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는 거를 계산을 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죠. 뭐 요즘에는 앱 구성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웹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소켓 위에서 자, HTTP를 위한 헤더 부분을 붙여서 보내는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장점이 생겨요. 대신 데이터 양이 좀 많아진다. 왜냐하면 헤더라고 하는 글자들이 막 붙어서 가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게 별로 문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도 빠르고 단말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웹을 이용해서 자, 클라이언트 서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 이런 경우가 많다. 결국에는 지금 소켓은 우리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본 거고요. 실제 이제 실무에서 활용할 때는 웹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웹으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 받는 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행했던 앱은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창 닫아주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메뉴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넥스트 누르고 자, 프로젝트 이름은 my http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my 프로젝트 패키지 이름에서 my자는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finish 눌러줍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 상자 하나 만들고 버튼 하나 만들고 그 밑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로그처럼 출력될 수 있게 스크롤 뷰 안에다가 텍스트 뷰를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력 상자에다가 웹사이트 주소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사이트 쪽으로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 사이트가 웹사이트 웹 서버인 거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라고 했을 땐 전부 다 웹 서버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웹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 웹 페이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웹 페이지가 아니라 데이터 자체 웹 페이지가 보여주려면 HTML 페이지 그가 데이터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죠. 페이지로 파싱을 해서 페이지 뷰가 아니라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화면 먼저 구성해 보겠습니다. 액티비티 main.xml을 열고요. 자, 이게 화면에 있던 텍스트 선택하고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최상위 레이아웃을 컨버트 뷰를 이용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줍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방향 속성은 버티컬로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입력 상자 먼저 하나 넣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뷰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입력 상자에는 글자를 삭제를 하고요. 자, 사이트 주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트 주소라고 하는 거 자, 텍스트 속성에다가 자, http라고 한번 해볼까요? http m.naver.com 아니면 구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보죠.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글자를 요청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청 웹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롤 뷰라고 하는 거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에는 텍스트 뷰를 추가해서 여기다가 로그를 출력하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삭제를 해주고 글자 크기는 20 글자 크기는 기본으로 놔두죠.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기능을 한번 부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웹으로 요청하는 기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자바로 가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로 선언할 거 첫 번째 에디트 텍스트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웹사이트 주소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게 결국에는 웹 서버 쪽의 주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뷰 이렇게 해서 로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웹으로 요청할 때도 핸들러가 쓰일 수 있으니까 일단 핸들러는 먼저 이렇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엔터 키 쳐서 자, 안드로이드 OS 밑에 있는 핸들러를 추가를 합니다. 자,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는 거에는 r.id.edit 텍스트로 찾아서 변수에 할당하고요. 똑같이 텍스트 뷰도 찾아서 할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거 자, find view by id r.id.button이 될 거고요. button.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가 되겠죠.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게 되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웹으로 요청하겠다. 그러면 웹으로 요청하려면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자, string이라고 하고요. URL string을 줄여서 URL str로 하고 자, edit text get text to string으로 해서 입력 상자에 입력한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자, request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URL string이라고 하는 자, 요 입력된 값을 보낼 텐데 웹으로 요청하는 거니까 네트워킹이 되겠죠. 그러면 new thread라고 해서 thread를 엔터가 칠 거고요. .start 자, thread 안에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리퀘스트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URL string이라고 하는 게 빨간 줄이 같죠. 그럼 이 바깥에다가 final 붙여줍니다.
그럼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는 함수 만들어서 거기서 웹으로 요청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청한 결과를 화면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